2-3 268페이지 25년 9월 15일 상실 그리고 치유 이금은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268페이지 세프템블 5 내가 느끼는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절반쯤은 죄로 여겨질 때가 있다. 자연처럼 말도 내면의 영혼을 반은 드러내고 반은 숨기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테니슨 내 기분이 어떤지 설명하기란 정말 어렵다. 기분이 어떠냐는 친구의 질문이 그저 예의상 묻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조의를 표하려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걱정으로 힘들어한다. 슬픔에 빠진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무슨 도움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우리가 조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비록 상대가 적절치 못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의 내용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어주려고 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적절치 못한 말에 대해서라면 우리 모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해보았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그건 하늘의 뜻이에요 라든가 마음 아프지만 당신 딸은 더 높은 의식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등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예외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슬픔을 표현하려는 우리 역시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느낌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269페이지 세프템블 6 모든 것에서 나를 보고 내게서 모든 것을 보는 그에게서 나는 사라지지 않고 그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바가바드기타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상실, 그 사람의 사랑을 이제는 느낄 수 없다는 상실,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실, 사랑했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위의 구절을 비롯해 여러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 알려주는 지혜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창조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서로의 보살핌, 지속되는 삶이라는 거대한 작용 속에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한데 묶여 있다. 우리가 창조에서 사라지지 않듯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별의 고통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창조는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고 모두를 포용한다. 270페이지 세프템블 7
달팽이야, 달팽이야, 내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줘. 새야, 나를 집으로 조용히 불러줘. 벌레야, 나와 같이 있어줘. 지금은 내게 힘든 시간이야. 쉬어도 러스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커다란 우주의 문제나 드넓은 전경에는 도통 관심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 땅에서 살고 일하는 달팽이와 벌레처럼 가까이 있는 작은 것들의 친밀감을 느낀다. 왜 이런 작은 생명체들이 위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위안을 준다. 어쩌면 작고 약한 생명체들이 바람과 물에 휩쓸리고 사람의 발이나 삽에 짓밟힐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작은 존재가 되어 발버둥 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들도 마찬가지다. 그 작은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역경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래,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상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로스케의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 또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기쁘게 삶을 살아가면서 달팽이와 새, 벌레 같은 생명체들을 내게 힘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체이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271페이지 September 8.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의 존재를 내 안에서 느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딸아이의 존재를 매일 느낀다. 직접 만나 아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왓슨. 친구들과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떤 영적 교감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도 마치 어제 만나고 또 만났다는 느낌이 든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속 어딘가에 서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살아있는 사람과 그럴 수 있다면 죽은 사람과는 왜 그러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읽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직접 그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 듯한 느낌. 이것 역시 영혼이 교감하는 증거가 아닐까. 영혼의 세상은 시간이나 공간, 물리적 실체라는 벽이 없는 세상이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와 흡사하다. 혼자 있을 때 나는 함께 있을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 272페이지 September 9. 슬픔은 시간의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라퐁텐. 시간은 위대한 치료자이며 시간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이 주제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분명 고통은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슬픔을 피하려 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가닥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가도 그저 가리려고만 한다면 슬픔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뒤따라 올 것이다. 절망,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정신없는 행동,
그 뒤에 또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슬픔을 극복해 나간다 해도 슬픔이 날아가는 형상은 완전한 과장 같다. 아마도 기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느릿느릿 걷는 정도? 정말로 기분이 나아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는 상실의 성질, 떠난 사람의 나이, 그와 가까웠던 정도, 죽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슬픔 치유 모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모임에서는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왠지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마도 때가 되면 슬픔이 날아간다는 말에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날 재촉하지는 말라. 273페이지 September 10. 내가 글로 쓰면 다소 부정적이고 어렵게 들리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행복은 공상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 훨씬 기쁘며 박탈감과 적막감의 한가운데 있을 때 평소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고통은 가르쳐준다.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에도 더 민감하게 만드는 어떤 외면의 벗겨짐이 있다. 실라 캐시디. 이 글은 한 의사가 부상당한 혁명가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유로 칠레에서 체포되어 고문당했던 일을 회고하며 쓴 것이다. 상황은 달랐지만 그녀가 고통을 당하며 외면의 벗겨짐을 경험한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선물들은 얼마나 은혜로워 보이는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햇빛 한 조각, 기대하지 않았을 때 친구가 보여준 우정, 뜨거운 차에서 나는 향기로운 김. 시인 메리 제인 아이리언은 밤새 죽음을 슬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 끔찍한 아침에 이웃 하나가 도넛을 가져왔는데 어찌나 맛있든지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지 못했다. 맛과 감촉, 우정에 대한 감사는 슬픔 때문에 더 강렬해졌다. 어둠의 한가운데 빛이 있다. 슬픔의 한가운데 기쁨이 있다. 274페이지. 가만히 내면의 고요를 들으라. 달린 라슨 쟁크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요한 순간에 우리 마음은 지평선, 물리적인 지평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평선도 살핀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훑어본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장면들을 휘리릭 살펴본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저런 일들을 곱씹는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그리운지. 이제 그 사람이 떠났으므로 우리 마음은 텅 빈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전혀 텅 비지 않은 고요한 장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이고 그곳의 첫 입주자이며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면의 고요를 조용히 듣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온갖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언제나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막지 못해도 괜찮다. 이따금은 슬픈 연상과 기억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끔은 그것들에게 잠깐 떠나라고 하고 자신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고전적인 방식 한 가지는 정신을 집중하고 신중하게 호흡하면서
오직 그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자신의 고요와 친숙해지고 그 안에서 오로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만을 느끼게 된다. 내 안에는 평화의 공간이 있다. 나는 그곳을 찾을 수 있다. 275페이지 September 12.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길 원한다.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몹시 어렵고 심각하게 들린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와 맞붙어 싸웠으므로 더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낀다. 모든 게 다 좋다. 캐서린 맨스필드. 슬픔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스스로를 살피는 자기 탐구의 과정이다.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따라서 그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장의 과정이며 또한 고통 속에서 이뤄내야 하는 힘겨운 과정이다. 하지만 세월의 먼지가 쌓이고 나면, 고통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무뎌지고 나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질 것이다. 힘든 시간을 지나 승리했으므로 더 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전에는 몰랐던 안도감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목격했으며 죽음이 온통 공포와 혼란만은 아니라는 걸 안다. 사랑했던 사람을 창조자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내주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삶의 깃든 평화, 사물의 이치에 대한 믿음, 한 번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려는 의지를 느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내 안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기쁨까지 발견할 것이다. 276페이지 September 13. 너무도 더러운 육체. 차라리 녹고 녹아 이슬이나 되어버렸으면 신은 또 왜 자살을 금하는 법을 정해놓았는가? 신이여, 신이여. 세상 만사가 다 귀찮다. 지엽고 진부하고 무익하기만 하구나. 윌리엄 셰익스피어. 누구나 이런 절망감을 한 번쯤 느껴보았을 것이다.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살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무엇도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것도 맛있지 않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기분이 컴컴한 구름처럼 내려올 때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분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산책이나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뭔가를 하면 그렇게 할 기운을 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런 기분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식물을 키우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좋다. 기분을 바꿀 만한 것은 뭐든 좋다. 한 지구는 그럴 때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지나간다라는 구절을 반복하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지나간다. 해볼만 하다.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컴컴한 구름이 드러워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갈 것이다. 277페이지 September 14. 신중한 여행자처럼 당신의 길을 살피라.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이나 강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지날까? 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앞에 놓인 길에 완전하게 집중하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들여 그 길을 가라. 그 산과 강도 그런 식으로만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산과 강에 이르면 거기에 속한 빛과 힘에도 다가갈 것이다.
M.A. 켈티. 나이가 지긋한 어떤 여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걱정하면서 보낸 시간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우리는 걱정과 후회를 하면서 앞날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보고 싶을 텐데 생일이나 가족 기념일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지 알 방법은 없다. 인생에는 가지 않은 길이 가득하고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길을 함께 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만 그것 또한 절대 확실하진 않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이날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자. 이날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선물로 바라보려 한다. 278페이지. September 15. 하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테지만 모순되어 보이는 우리의 온갖 생각 사이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애초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을 나는 때때로 어둠 속에서 나는 웃음소리 같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진짜 답은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단순하다는 그런 느낌이다. C.S. 루이스.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능한 각본을 생각하느라 소모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갈 곳을 잃은 슬픔의 에너지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하는 버릇이 있으므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많은 종교에서 분명히 말하므로 아마도 희망을 갖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창조를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해도 신은 알고 있으며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짐작할 것이다.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나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를 들을 것이다. September 16, 279페이지. 하지만 나는 더는 내가 아니며 내 집도 이제 내 집이 아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스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은 우리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 아주 친숙했던 것조차 이상하게 낯설어 보인다. 말하는 법과 보는 법을 새로 배워야만 할 것 같다. 거울 속의 내 얼굴조차 때로는 낯선 이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선 것이다. 비록 그 지형이 예전에 살던 곳과 흡사해 보이고 사람들 대부분도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 해도 모든 것을 예전과는 다른 불빛이 비춘다.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갔을 때 새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하는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질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새로운 땅, 새로운 구성원들과 그들과의 관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둘러보는 시간, 놀라는 시간,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는 시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속에서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서야 인정하게 된다. 아, 이제 달라졌지. 나는 새로운 땅에 들어섰다.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다.
September 17. 휴식을 취하라. 휴식을 취한 들판이 아름다운 작물을 생산한다. 오비디우스. 슬픔을 겪고 나서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슬픔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흥분 상태에 있고 안절부절 못하며 잠을 못 이룰 때도 많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다가 다시 무기력해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휴식과 활동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일주일 동안은 온몸에 힘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틈만 나면 심지어 잠을 잘 때가 전혀 아닌 때에도 잠에 빠져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피곤하다.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 몸과 마음이 큰 충격을 견뎌냈으며 이제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며 진을 빼는 일이다. 그러니 평소보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휴식을 취할 때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 남긴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다. 나의 삶, 그리고 그 삶을 너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돌보려 한다. 281페이지 September 18. 프리츠의 오랜 병에 대해 또 하나 나를 괴롭힌 것은 그가 떠나고 나서 2~3년 동안은 아프기 전 그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밤에 눈을 뜬 채 누워서 그의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이처럼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를 기를 쓰고 지나 마침내 젊고 건강한 프리츠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기쁨과 안도의 황홀함을 충만하게 느꼈다. 릴리 핑커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아프다 죽었을 때 혹은 고령으로 쇠약해졌거나 사고로 모습이 흉하게 변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전 모습을 제대로 기억해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그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함께한 대부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그 활기찬 모습이 병, 그리고 흉하게 변한 얼굴과 몸에 가려진 것 뿐이다. 기억의 균형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 행복하고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된다. 예전의 기억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잠깐 흐려지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282페이지 September 19. 사람은 별개의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는 생명이 없듯 인간도 다른 존재와 떨어져서는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루이스 토머스. 어쩐 일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내 몸의 일부인 듯 가까웠던 누군가가 떠날 때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끼면서 이 사실을 실감한다. 당연히 그 이별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일부가 된다는 이 개념은 위안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몸의 세포들이 한데 연결되어 있듯 우리도 다른 창조물에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느낀다. 그러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가벼워진 마음으로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무지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나는 모든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283페이지 September 20 죽음이 내게 남긴 것은 커다란 상실, 믿을 수 없는 상실이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다. 내가 기대했던 노래는 그런 게 아니었다. 내 옆 펀드레이사야 그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내가 다녔던 가톨릭 학교의 모토는 지금 당장이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코키 로버츠는 여동생의 죽음에 관해 얘기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모두는 그녀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노년에 대해 새로 알아가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어떤 죽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 주는 진짜 교훈은 오늘의 관심을 기울여라이다. 필요한 일을 하라. 지금 당장 칭찬을 해주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해놓고 계속 연기해 왔다면,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을 얘기해 풀고 싶었지만 짬을 내지 못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미처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자신을 그 대화의 양쪽 당사자라고 상상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라. 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직 때가 늦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라. 내게 확실하게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이 날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기를. 284페이지 September 20일 당신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아직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건가? 아마도 당신은 말하자면 신처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다른 존재로 변한 걸지도 모른다. 네티, 당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가끔 혼잣말 하는 게 실증날 때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앨리스 워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좀처럼 믿기 힘들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그의 존재를 느낀다. 이것이 그저 우리 자신의 투사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방을 떠나는 순간을, 말없는 대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직후 다시 찾아오는 걸 안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든 아니면 그저 상상일 뿐이든 우리는 분명 죽은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그들과 상상의 대화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던 어떤 사람은 묘지에 자주 찾아가 떠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오해를 치유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당신이 상상할 때 그녀가 당신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때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드리운 장막은 공기보다 얇고 가벼운 듯하다. 285페이지 September 22. 그 짧은 순간을 다 써버려라. 그것은 이내 사라진다. 마음 아픈 순간이든 행복한 순간이든 그 순간은 두 번 다시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웬톨린 브룩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한동안은 상실의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한다. 모든 게 쓸데없어 보인다. 누군가 다른 문제를 우리 앞에 내밀면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 몰라요? 하지만 슬퍼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만의 작은 세상과 그것이 주는 고통의 안도감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관계를 제대로 즐길 수도 없다. 이것 역시 사라질 것이며 사랑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그 모든 걸 충만하게 즐기길 바랄 것이다. 언젠가 내가 평소 같았으면 일어났을 시간까지 침대에 있었더니 어린 아들이 방문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다. 엄마가 감기에 걸려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나게 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아침을 보내길 바라지는 않았다. 분명 아이도 그랬을 것이다. 준비가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으로 기대감을 품고 용감하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286페이지 September 23. 조금 바쁜 가운데서 커다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소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일로 삶 전체가 흔들렸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와 감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한 것이 아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맡은 의무를 해야 할 것이다. 장례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친구들을 맞고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잠자리와 음식을 준비하는 등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쉬어라. 그러고 나서 할 일을 찾아라. 할 일을 찾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 일이 아무 쓸모없어 보일 수 있다. 세상이 무너졌는데 무엇하러 단추를 다는가? 앞날이 캄캄하고 잔디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왜 낙엽을 긁어 모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렇게 몸을 바삐 움직이다 보면 제멋대로 떠도는 혼란과 슬픔 중 일부가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흡수된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러다가 어쩌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할 것이다.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이다.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다. 결국 삶을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 나는 한 가지 선택한 일을 하려 한다. (287페이지) September 24. 노인이 된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윌리엄 맥스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 겪는 미묘한 문제 하나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다.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다. 지금 얘기하고 싶니? 아니면 혼자 있고 싶니? 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만 네가 지금 혹은 계속 내키지 않는다면 괜찮아.
우리가 서로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개의 경우 물어보지 않으면 그 신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특히 상대가